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회 황룡사 쌍등배 세계 여자바둑 단체전 본선 7국입니다. 김영삼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소외당하던 일본, 이번 대회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에민 6단이 2연승을 거두면서 판세를 바꿔놓았는데요. 네, 일본 기사들이 그동안 1승도 거두지 못했던 적도 많았고 네. 한 대회 1승 정도 보통 했는데 이번에 네. 아주 2연승을 거뒀을 정도로 지금 상승세입니다. 자, 상승세에 올라와 있는 일본, 과연 연승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6회 황룡사 쌍등배 세계 여자바둑 단체전 한중일 5명씩 출전해서 연승전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1, 2차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1차전 오늘 막을 내립니다. 과연 1차전의 마지막 경기, 한국과 일본의 경기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자, 1차전에서 김채영 2단이 4연승으로 선전을 해주었습니다. 자, 덕분에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은 4명의 선수, 가장 많은 선수들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요. 중국은 2명, 일본은 3명의 선수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국부터 4국까지 김채영 2단이 4연승을 거두었고요. 약간 아쉬웠던 것이 1승만 더 거두었다면 이 김채영 2단의 황룡사 쌍등배 역대 연승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아쉽네요. 네, 바둑도 조금 아쉬웠어요.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네, 일본의 시에민 6단이 김채영 2단의 연승을 저지했고요. 2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 황룡사 쌍등배 역대 성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전 1국에서 4국까지 선전을 보여준 김채영 2단이 2회 출전해서요. 이전에 4승 2패였습니다. 이번 4승까지 합친다면 8승 2패가 되었고요. 8승 3패가 됐죠, 이제. 예. 네, 8승 3패가 되었고요. 자, 3회 대회 때 4연승, 이번 대회 4연승 기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대국은 이제 박지원 4단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1승은 없습니다. 네, 한 번 나갔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단체전 첫 출전하는 기사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적보다는 지는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부담감을 떨쳐버리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오유진 2단도 생존해 있고요. 또 막강한 투톱이죠. 최정 6단과 김혜민 7단 연승 기록을 또 각각 3연승, 5연승 갖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중국팀. 참 중국팀은 화려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아직 1승이 없어요. 이번 대회는 송롱우이, 왕시앙윈, 루자이단 3명의 기사가 1승도 하지 못하고 3패를 당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 3명의 그러니까 왕천싱 5단, 송롱우이 5단, 위즈잉 5단까지 연승 기록이 엄청난 기사들이에요. 네. 뭐 8연승, 6연승, 5연승, 기본은 3연승이고요. 네. 조심해야 될 기사들입니다. 자, 현재 위즈잉과 왕청싱 선수가 생존해 있는 상태. 이 선수들은 6연승, 3연승, 그리고 왕천싱 선수는 2회 대회 때 8연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사이거든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자, 일본 선수. 지금 시에민 6단이 원래 그 4회 출전을 해서요. 1승 4패를 기록했었고 후지사와 리나 3단이 2회 출전해서 1승 2패. 참 1승 거두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 시에민 6단이 2연승을 거두면서 우선 이 자신의 기록도 경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시에민 6단은 그동안 이제 상대방 이름을 보고 나서 좀 운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위즈잉 5단에게만 3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후지사와 리나 3단을 믿고 먼저 출격을 했는데 그 네. 작전이 딱 맞아 떨어졌죠. 일본 팀도 참 이 운이 참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시에민 6단 입장에서도 후지사와 리나 3단 같은 이런 든든한 후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대결은 시에민 6단과 한국의 박지원 4단의 대결입니다. 자, 현재 시에민 6단이 2연승을 거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박지원 4단이 또 시에민 6단에게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본다면 박지원 4단이 시에민 6단보다 약하진 않아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변수가 될 게 시에민 6단은 2승을 했기 때문에 승부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네. 근데 박지원 4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연승을 저지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얼마만큼 떨쳐버릴 수 있을지가 오늘 바둑의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대결 5대5 승부가 될 것 같네요. 박지원 사단이 이 어깨에 눌린 부담감을 털어내고 자신의 바둑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두 기사의 대결 시작합니다. 제6회 황룡사 쌍등배 세계 여자바둑 단체전.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1분 1회가 주어집니다. 중국 룰을 적용해서 7집 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박지원 사단이 아직까지 이 단체전에서 1승이 없지만 하지만 또 김채영 이단이 잘해주었기 때문에 마음 편히 대국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세한 건 확실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시에민 6단의 연승을 끊어주면은 확고한 우세인데 네. 만약에 오늘 대국까지 내어준다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갈 공산이 높습니다. 시에민 6단도 있고 일본 팀 후지사 리나도 아직 살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이제 물론 3명의 기사가 탈락을 했지만 남아 있는 2명의 기사는 우이징과 왕천싱이거든요. 네. 자, 박지원 4단과 시에민 6단. 이번 2016 시즌 MDM 한국 여자바둑 리그에서 같은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황룡사 쌍등배에서는 적으로 만났습니다. 네. 호반건설 팀이고요. 이다혜 감독이 이제 일본의 1인자, 여자바둑계 1인자인 시에민 6단을 영입을 했고 박지원 사단은 주장을 맡고 있고요. 네. 이 두 기사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한 사이이고요. 또 같은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 세계대회에서 상대로 만났는데요. 이럴 때 약간 좀 기분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좀 불편하죠.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대국을 앞두고 있으면은 좀 불편은 합니다. 이제 바둑판 위에서는 적이 되는 거고 네. 바둑이 끝나는 순간은 또 다시 친구가 되니까 네. 바둑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죠. 바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승부를 다투는 게임이긴 하지만 승부보다 더 큰 교훈을 많이 주는 게임이거든요. 바둑을 또 수담이라고 하니까요. 이 기사들 간의 이런 승부, 경쟁을 하면서 또 유대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기사가 두 차례 만났었는데 박지원 사단이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요. 참 오랜만에 만납니다. 첫 만남이 2010년이었고 마지막 대국이 2014년이었거든요. 박지원 사단은 재밌는 기록이 하나가 있는 기사예요. 한 4, 5년 정도 된 일로 기억이 되는데 네. 예전에 삼성화재배에서 여자부에서 이제 예선을 통과를 했고요. 네. 보통 이제 32강전은 뭐 더블 일리미네이션이라고 해서
4명의 기사를 한 조로 나눠서 그중에 이제 2명이 16강을 진출하게 되거든요. 네.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토자시 구단을 이기고 16강에 진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루이나이웨이 구단을 제외하고 세계대회에서 16강 올라갔던 기사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거든요. 이 사실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 자체가 강자를 생존시키기 위한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죠. 누구나 다 한 판씩은 질 수는 있거든요. 네. 자기보다 랭킹이 낮은 사람에게 또는 실력이 약한 사람한테 질 수는 있는데 2번 지기는 쉽진 않거든요. 더블 일리미네이션의 특징이 2번을 지면 탈락을 하고 또 2번을 이기면 올라가는 시스템이라 네. 강자에게는 확실히 프리미엄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 속에서 토자시를 탈락시키고 네. 16강에 진출을 했으니까 박지원 사단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기사죠. 그렇죠. 또 그 승리, 강인한 인상을 남겨주었고요. 이러한 승리로 2010년이었습니다. 이 바둑대상 신예 기사상을 여자 기사 사상 최초로 수상을 했습니다. 네. 신예 기사상은 대체적으로 아주 뛰어난 어린 기사들이 많이 차지했죠. 그동안은.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유일하게 한번 여자 기사가 차지한 게 이제 박지원 사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당분간 그 기록을 깰 수 있는 사람은 뭐 최정 6단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 박지원 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사단도 오랫동안 이 여류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한 2010여 년 무렵부터 완전한 1인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 1인자 그룹에는 꾸준히 속해 있었던 기사고요. 네. 여류 국수도 차지했고 늘 한 3손가락 안에 정도는 늘 포함되어 있었던 기사입니다. 네. 2010년 여류 기성전 준우승을 시작으로 2012년에 여류 국수전 박지훈 구단을 2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고요. 계속해서 우승 준우승 혹은 준우승 우승 이런 식으로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걸쳐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 포진을 가장 좋아하는 기사가 우리나라의 조은영 구단이에요. 이렇게 한쪽에 서기 귀를 열어놓으면 바로 걸치는 스타일. 우상기는 이제 화점이든 소목이든 똑같다고 보고요. 바로 걸치는 걸 가장 좋아하는 기사가 이제 조은영 구단인데 CM인 6단이 조은영 구단의 애용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지원 사단이 오랫동안 여류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사인데 하지만 세계대회에서는 삼성화재배 물론 16강에 오르는 등 강인한 인상을 남기긴 했지만 세계 여자 바둑 대회에서는 그 이름값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그랬는데 네. 이번에 황룡사 쌍등배에서 그동안의 징크스를 떨쳐버릴 수 있을지 그 점도 주목이 됩니다. 이게 또 개인전이랑 단체전이랑 이 기사들이 좀 심리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좀 압박감을 많이 받나요? 단체전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지게 되면 옆에 사람들, 팀원들에게도 민폐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네. 좀 있고요. 개인전은 지더라도 그냥 혼자 삭히면 되거든요. 혼자 모든 책임을 안고 가면 되는데 네. 단체전은 그런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협공을 했네요. 협공 말고 둘 수 있는 수는 이제 좌상기를 화점이나 또는 소목으로 둔다던가 해서 두는 바둑도 자주 등장하거든요.
벌찍이 협공을 했는데요. 정석마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석은 어떤 작전을 펼치겠다는 정석인 건가요? 우선 이제 협공을 해서 백도란점을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자상기를 그냥 화점이나 어디에 소목을 두는 것은 좀 뭐랄까 좀 여유 있는 포진. 근데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두게 된다면 이렇게 세 칸이나 또는 두 칸을 협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네. 박지원 사단이 좀 적극적으로 판을 짜가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좀 뭐랄까 좀 무던한 스타일이에요, 바둑이. 아주 예민하거나 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고 이제 네. 기사들에 보면은 반집이나 뭐 한 집, 뭐 4분의 1집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한 스타일들이 있어요. 물론 중요한 점이긴 한데 네. 근데 박지원 사단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성격만큼이나 무던한 스타일이에요. 이런 모양이라면 이제 보통은 두 칸이나 또는 한 칸으로 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수법은 여기를 붙여서 늘어서 우변의 모양을 크게 경영할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수법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또 여기를 붙여놓고 이렇게 띄는 수법도 있죠. 이것도 정석책에 있는 모양인가요? 예전 정석책에는 없었는데 네. 요즘에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생긴 정석 중에 하나예요. 세 칸 높은 협공 그리고 두 칸을 띄워 나왔고요. 이 정석 자체가 좀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참 많이 등장했던 모양인데 요즘에는 실전에서 자주 본 형태는 아닙니다. 네. 정석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 진화하고 변화하고 하죠. 네. 두 칸. 복고풍이죠, 이거는. 예전에 한 1950년대?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이 뒀던 수법들이고요.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나오는 수법들이니까 네. 참 오래된 정석 형태입니다. 이 모양은 정석책에 있는 모양이죠. 네. 100년이 뭐예요? 더 됐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일본 바둑계 보면 어성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군주 앞에서 이제 바둑을 두는 임금 앞에서 바둑을 두는 그걸 이제 어성기라고 하는데 1500년대, 1600년대 기보도 있어요. 그때 기보에도 이런 형태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한 500년, 600년 된 정석이죠. 역사가 깊은 정석이네요. 근데 요즘 보면은 정석들이 예전에는 정석이었던 것이 지금은 정석이 아닌 게 돼버리고 네.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500년이 넘었다고 해주셨는데
그때까지 지금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뭐 완결판인 건가요? 완결판이라기보다 이렇게 둬도 흑백 간에 서로 불만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정석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네, 처음에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누군가 한쪽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그 정석은 없어지거든요. 네. 지금의 협공은 이 흑돌한 점을 압박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수로는 이제 사선으로도 많이 두거든요. 삼선을 뒀다는 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여차하면은 이 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수비적인 느낌이 강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흑도 어딘가 하나 둬야 될 거예요. 일반적이라면 입구자 정도가 가장 보편적인 수법이고요. 손을 뺀다면 한 이만큼 씌우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양쪽의 돌을 연결하면서 집도 어지간히 만들었고요. 이 흑돌은 아직도 백이 계속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라면 가장 보편적인 수법은 입구자 정도로 둬서 어딘가를 받아주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행마를 선택을 할 거고요. 만약에 손을 뺀다. 손을 빼면 여기를 누르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두고 날일자 정도 하게 되면 중앙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백도 이렇게 눌리는 것이 싫기 때문에 아마 흑이 입구자 하면은 받는 생각도 할 거예요. 네. 이 정도로. 그럼 이제 나중에 이 정도는 흑이 보장이 되는 거고 중앙 쪽으로 이제 한 칸이나 두 칸 정도 띄어서 두면은 가장 일반적인 변에서의 정석 정도라고 할까요? 정말 유연한 행마를 보이면서 그림 같은 바둑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입구자로 단단하게 행마를 했고요. (2016년도에) 이런 복고풍 네. 형태를 볼 줄은 몰랐네요. 뭐든지 자꾸 안 하면 잊게 되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네. 근데 프로기사들은 그런 거 없나요? 이렇게 예전에 두어졌던 정석들을 오랜만에 두면은 좀 낯선다거나 적응이 조금 안 되거나 기억이 살짝 안 난다거나 그런 거 없나요?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마도 아주 어린 기사들은 보면은 네. 저희들이 예전에 공부했던 정석이나 포석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예, 그런 정석이 나오면 어떡하나요? 이제 스스로 해결하는 거죠. 바둑 두면서. 수익기로 오직요. 수일기나 이제 모양의 뭐 형태나 뭐 맥, 틀 이런 걸 보고 이제 스스로 해결하는 거죠. 네. 이제 바둑을 두게 되면은 뭐 사고력도 좋아지고 뭐 수리력이라든지 뭐 판단력이라든지 뭐 네.
공간 지각 뭐 이런 것도 좋아진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 아주 뛰어나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로지 바둑판 앞에서는 본인 혼자의 힘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네. 바둑이 좋던 나쁘던 위기가 닥치던 늘 혼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아주 좋아지죠. 오늘은 두 기사가 초반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각자 1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준속기 기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초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되도록이면 빨리 두면서 중요한 승부처에서 생각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남겨두는데 오늘 바둑은 이제 평상시에 잘 나타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초반에 시간을 꽤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에민 6단의 둘 차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민 6단 이번에 2연승 거두면서 오늘 3연승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참 선수로서도 강인한 모습 보이고 있고 일본 내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인 것 같아요. 일본 여자 바둑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라고 봐도 시에민 6단하고 어깨를 견줄 만한 기사가 과연 누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별로 안 떠올라요. 너무 독보적이었나요? 네, 역대급 1등으로 보이고요. 네. 남자 기사로 치면은 조치훈 구단 정도 되는 레벨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여기를 뒀습니다. 이건 절대 받아야 되겠고요. 다음에 날일자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만약에 밑을 밀면 계속 늘어서 중앙을 두텁게 해두고 하변의 흑도를 겨냥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이런 장면에서는 그래서 흑도 그냥 네. 밑으로 받는 것보다는 나와 끊는 것이 기세로 보이고요. 가장 보편적인 정석이 이제 이렇게 두고 늘고 막고 젖혀 있고 그리고 나서 중앙으로 뛰어나가면 초반부터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흑이 당장 쉬어가면 백이 조금 답답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교환, 하변 벌림, 백이 벌린 것과 입구자 교환이 있기 때문에 네. 중앙 쪽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흑에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하변 모양도 조금은 다르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새로운 정석 형태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수가 등장할까요? 자, 여기서 시에민 6단의 선택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제6회 황룡사 쌍등배 세계 여자바둑 단체전 본선 7국 박지연 사단과 시에민 6단의 대결입니다. 두 기사 91년생, 89년생의 기사이고요. 2006년, 2004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올해 세계대회 성적 박지연 사단 LG배에서 패했습니다. 1패로 시작이 되었고요. 시에민 6단 이번 황룡사 쌍등배 2연승을 거두면서 2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2전 2승 박지연 사단이 앞서 있습니다. 각각 2010년, 2014년에 대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두 기사의 최근 성적 보면요. 박지원 사단은 여류 국수전 우승, 여류 명인전 준우승, 여류 국수전 우승. 그리고 시에민 6단은 여류 본인방전 우승, 여류 기성전 우승, 여류 명인전 우승. 일본 같은 경우는 기성, 명인, 본인방을 이제 가장 큰 3대 기전이라고 하는데 네. 요미우리 신문의 기성전, 아사히 신문의 명인전, 그리고 마이니치 신문의 본인방전. 우리나라로 치면 조중동이거든요. 네. 그 3대 기전을 여러 번 재패를 했어요. 전무후무한 기록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여류 본인방전에서 8년 연속 우승한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일본의 역대 신기록이 아마 10년 연속 우승인데 아, 단일 기전 최다 연속 우승 기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에민 6단이 여류 명인전 9연패를 달리고 있는데요. 또 조금만 그 기록을 이어나간다면 또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네, 박지원 사단의 황룡사 쌍등대 개인 전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1년 같은 대회 방식인 정관장배에서 대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로이 구단에게 패했고요. 2012년 제2회 황룡사 쌍등배 5국에서 왕천신 선수에게 패하면서 지금 연승전에서는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왕천싱 선수가 당시에 8연승을 네. 했을 때 희생양이 됐었죠. 아직까지 연승전에서 단체전 이 대회 방식 1승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는 기사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대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민 6단의 개인 전적입니다. 황룡사 쌍등배에서의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2년 제2회 대회 때 왕천싱 선수의 연승을 끊어냈군요. 8연승을 저지하고 바로 다음 대국에서 우이징 우단에게 패했고요. 2013년도 우이징, 2014년도에도 우이징, 네. 2015년도에는 송롱후이의 연승의 제물이 됐고요. 네. 지금 12년부터 15년까지 전적을 보면요. 이 자세히 순번을 보면은 너무 후반부에 등장했어요. 늘 일본 팀의 마지막 주자로 나왔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가장 센 기사들하고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았고, 근데 올해는 때이르게 출전을 해서 김채영 2단의 연승을 저지를 했고, 루지아 2단의 중국 기사죠. 루지아 2단에게도 이제 완승을 거두었거든요. 참 그런 면에서 본다면 2012년 제2회 대회 때 왕천싱 선수의 이 8연승, 이 9연승을 끊어낸 것은 정말 대단하네요. 네. 후반부에 또 더군다나 상대의 너무 긴 연승을 끊어냈습니다. 이 1승은 정말 몇 승의 값어치를 하는 그런 1승인 것 같은데요. 자, 쉬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밑으로 기는 것은 기세 부족입니다. 네. 어지간해서는 나와 끊어야 돼요. 특히나 지금같이 하변에 강력한 응원군이 있을 때는 더더욱 나와 끊어야 됩니다. 네, 역시 박지원 사단 기세죠. 나와 끊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이제 초심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우선 단수 치는 수인데, 이건 이제 그냥 바깥쪽에서 단수 치고 맞기만 하더라도 다음에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따내고 흙이 있게 되면은 바깥쪽의 백이 굉장히 두터워집니다.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나가는 수도 있어 보여요. 단수를 치면 이걸 나가더라도 또 단수 쳐야 되는데 나가게 되면
여기서 대책이 없나요? 막더라도 이게 선수가 돼요. 네. 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막으면 흙이 걸리는 모습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해서 흙이 축으로 잡을 수 있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백이 여기를 먼저 단수를 치고 나가게 되면 이 단수로 인해서 흙이 백돌 석점을 축으로 제압을 할 수가 없죠. 네. 이 흙돌 요석이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아주 이상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모양이라면 흙은 단수 치는 수는 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도 흙이 느는 방향이 좌측으로 또 늘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방향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박지은 사단은 실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위로 늘 수도 있거든요. 네. 위로 늘면 백도 막을 테고 젖혀 이으면 백이 손을 뺄 수가 있어요. 어딘가 이제 도망가겠죠. 근데 이쪽을 늘게 되면은 막더라도 늘어서 나와 끊는 게 있기 때문에 백이 또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차렷하거나 또는 입구자로 받아야 되는데 네. 선수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겠다. 날일자 하나 또는 한 칸 띄워서 우아의 백도를 공략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확실한 선수를 잡고 싶다라는 의지 표현이죠. 꽉 이었고요. 백도 하나 막아두고 바깥쪽 지키는 게 있는데 그냥 꽉 네. 이은 거는 공배를 채워서 이 흑돌의 행마에 약간이라도 제한을 두게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은 전투가 백은 이 돌도 미생이고 여기도 미생이고 이 한 점도 아직 확실한 형태는 아니죠. 네. 그렇다면은 백보단 흑이 그래도 조금은 편안한 전투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정석이 아닌 게 되었거든요. 어디서부터 좀 틀어졌을까요? 글쎄요. 아무튼 이 주위에 흑돌이 응원군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우상기 흑돌 한 점과 하변에 이제 입구자 한 돌까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런 전투가 벌어진다면 흑의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는 없죠. 네. 그 수는 선수라고 봐야 돼요. 입구자를 하게 되면은 이 흑도 아직 미생이거든요. 어지간해서 여기 붙여서 확실하게 살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이 백돌도 아직 계속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백이 입구자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살아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지간해서는 방금 전에 2선 붙이는 수를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서로의 안형이 걸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터운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백이 중앙 쪽으로의 진출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이쪽으로 나갔는데 그냥 평범하게 한 칸 띄거나 두 칸 띄거나 하는 거는 날일자 봉쇄가 너무 눈에 쏙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두면은 그래도 하변 쪽으로 막아가면서 어느 정도 안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깨를 짚은 거로 보이고, 만약에 이쪽을 밀어서 공격을 계속한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이거는 바깥쪽으로 잘 빠져나간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흑도 지금 이쪽을 미는 것보다는 살려주더라도
중앙을 막는 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나서 하변을 선수로 해결하고 우변을 또 공격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역시 중앙을 틀어막고요. 네, 흑이 포위를 한 상황. 백은 안에서 안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 정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여기서 귀를 방치를 해둔 채 먼저 걸쳐갔고요. 고전 정석이 오늘 다시 등장합니다. 이수로는 이제 이렇게 두고 한 칸 네. 뛸 때 물론 실전처럼 여기 두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 칸 뛰는 정석도 가능해요. 네. 받게 되면 또 바로 모자를 씌워서. 이게 사실 백의 입장에서 두면 언제든지 선수가 되긴 되는데 네. 약간 악수 의미가 있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이제 이게 없어야 나중에 이쪽을 붙인다던가 뭐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기를 붙인다던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네. 이 교환을 다 해버리게 되면은 그런 여지가 전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보류하는 기사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보류를 하게 되면 여기 또 이쪽 단점도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실전보다는 사선으로 두는 수를 그래도 많이 두는데 지금 네. 3선으로 다가섰고 입구자는 이제 보통 많이 두는 수법이에요. 네. 부분적으로 이제 여기 두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여기는 이제 확실하게 집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혹시 위험한 상황이 되면 넘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칸으로 안형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날일자 두는 수를 많이 봤는데 실전은 바로 이제 씌웠는데 이것도 여길 지금 교환을 하고 씌웠거든요. 그냥 씌웠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씌우는 게 정수로 보여요. 똑같이 됐다고 가정하면 지금 이 모양은 이미 좀 틀어졌지만 네. 부분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정석도 그렇죠, 있었던 예,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죠. 지금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받아주면은 네. 늘었다고 가정하면 방금 전에 실전이 이 모양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훨씬 좋죠, 백이. 집도 약간 눌러놨고 네. 나중에 또 붙이는 것까지 선수로 활용을 한다면은 안형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어깨를 짚는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냥 짚을 줄 알았는데 교환을 하나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악수 가능성이 있는 수입니다. 우선 이 자리가 결정이 되니까 네. 흑의 입장에선 수월하죠. 네. 아주 자신 있게 끊어갔고요. 이 자리는 필쟁 요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반대로 백이 두게 되면 미생마에다 백도 그냥 사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수는 그럴듯해 보여요. 다른 방법으로는 바깥쪽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이 수를 두고 중앙 공세하면은 막아서 살고요. 만약에 이쪽을 밀면 한 칸을 띄어서 중앙 쪽으로만 빠져나갈 수 있다면 이건 백도 충분히 둘 수 있거든요. 네. 나쁘지 않은 수로 보입니다. 괜찮은 선택으로 보이고 여기 두니까 막은 상황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데 네. 이 정도라면 뭐 늘면은 꽉 막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집을 내면서 살 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백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이 정도의 결과라면은 흑의 입장에서 충분히 둘 수 있는 바둑이 아닐까 싶거든요. 백이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장면에서 좀 선수를 뽑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글쎄요. 그냥 제일 쉽게 여기만 늘더라도 손 빼면은 사는 것조차도 위험해 보이거든요. 쉽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젖히는 것도 가능해 보여요. 선수는 흑이 잡을 겁니다. 어떻게 네. 되든 간에. 막는다면은 이어서요. 다음에 여기서는 손 빼면 안 되나요? 또 살긴 살겠지만 최소한 네. 이런 거 두면은 밀면 두 점은 잡히지 않습니까? 많이 당하기 때문에 네. 혹시 손을 뺀다고 하더라도 흑의 입장에서 못 둘 이유는 전혀 없죠. 어디 뒀나요? 역시 막았고요. 자, 우선 흑이 연결이 된 상태에서 지금 두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좀 흑의 편안감은 있네요. 이 정도면 흑이 나쁠 이유는 없어요. 네. 다음에 선수만 잡고 이쪽을 둔다면은 공격을 해서 계속 주도권을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이 정도라면 누가 보더라도 계속 공격할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둘 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네. 이 우하귀에서의 새로운 아, 거길 끊어요? 보통은 이렇게 몰고 나가면 네. 물론 한 점은 제압하지만 이 한 점이 다치기 때문에 좋지 않은 행마라는 거거든요. 네. 여길 두면 바로 손을 빼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약간 압수가 될 수가 있지만 네. 선수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흙에 손을 묶어놓기 위한 수단인 것 같은데 네. 흙도 손 빼고 그냥 협공한다면 너무 아픈가요? 이 자리가 얇은가요? 좀 얇죠. 나중에 벽에 올라서는 것도 선수고 건너붙이는 것도 있고. 음. 원래 그냥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면 허고 치는 게 한 수의 값어치가 충분하거든요. 네. 근데 방금 전에 이 자리가 이제 워낙에 좋기 때문에 하나 교환은 할 수 있겠습니다.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물론 여기에 집을 한 10여 집 정도 내주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면 흙이 나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충분히 둘 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네, 우선 뭐 여기까지는 필연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CM인 6단도 우변을 의식해서 새로운 수를 두어 나가고 있는데요. 자, 박지원 사단이 공격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실전 진행 지켜보시죠. 지금 우하귀에서 새로운 정석의 이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이 형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팩에 새로운 수가 등장했지만 좋은 수였다고 평가하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필연인데요. 하변과 우변. 뭔가 흐름 자체가 상대에게 포위를 당해서 억지로 안형을 만들어 간다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아 보이네요. 백의 행마가 그렇게 썩 매끄러워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제 약간이라도 불리한 전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 두고 싶거든요. 이쪽을 먼저 슬슬 공격을 하면 우상기 집도 어느 정도 지키면서 계속 몰아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면은 계속 백도를 공격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상귀 2칸 정도를 2칸이나 또는 3칸인데 2칸 정도가 제일 적당히 보여요. 이렇게 몰아갈 수만 있다면 초반 주도권은 박지원 사단이 잡은 거로 보입니다.
발빠르게 두겠다는 이야기네요. 저는 만약에 이쪽을 지킨다면 호구가 가장 정수가 아닐까 싶었는데 네. 걸쳤다는 것은 다음에 이제 양걸침 당하면 백이 좀 답답하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받아야 되는데 임시 처방을 해두고 우상귀 쪽으로 손을 돌리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가 모자가 너무 좋아 보여서 두 칸 두고 모자 하는 걸 꼭 두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대세점으로 보이거든요. 아까 네. 꼬부리거나 또는 뭐 있거나 아니면 계속 밀어가거나 해도 충분히 둘 수 있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저는. 우선 우변 쪽에 흑의 손이 돌아오게 된다면은 백도 좀 시달릴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손을 빼고 우변을 지키는 것이 더 급할까요? 아니면 좌하귀를 지키는 것이 더 급할까요? 저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네. 만약에 우상기를 둔다면 백이 두 칸이나 또는 이제 날일자로 걸쳐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좌하기는 흑이 먼저 양걸침을 해서 백도를 최대한 괴롭히겠죠. 손을 빼는 것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여기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우상기 흑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은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네. 이 형태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냥 둘 수도 있겠고요. 백이 지금 좌하기를 받지 않고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해 보여요. CM인 6단 시급한 자리가 두 자리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할지. 그런 말이 있어요. 초반에는 큰 곳보다 급한 곳을 돌아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두 자리는 크면서도 또 급해 보이기도 네. 하는데요. 어디가 더 급하냐 이제 그걸 봐야 돼요. 네. 좌하기도 집으로 놓고 봤을 때 크기도 하려니와 또 네. 게다가 급하기도 하고 우상기도 마찬가지고 우변 백돌 석점이 먼저 털을 잡느냐 아니면 흑이 먼저 둬서 시달림을 당하느냐 그런 갈림길이거든요. 네. 흑은 집을 차지하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백이 보강을 하게 된다면 안형, 집을 만들 수 있고 참 집도 집이고 또 공격과도 연관이 있어서 급하기도 급하고요. 정말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고기를 움직여요? 무시무시한 한수입니다. 전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주변에 흙이 이렇게
등원군이 많은데 여기서 또 네. 먼저 전투를 할 생각을 하네요. 백이 먼저 어느 쪽을 보강하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CM인 6단은 한술 더 떠서요. 여기서 전투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인가요? 지난 두 번의 대국을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이면서 전투적인 스타일로 보진 않았는데 네. 오늘은 초반부터 매우 적극적이고 강경하게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척 봤을 때는 어딘가 양쪽을 젖히는 수가 있겠고요.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젖혀야 만약에 막더라도 다음에 이제 흠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맞겠고요. 만약에 이쪽 젖히는 게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사활 관계가. 근데 두더라도 막으면 이런 데는 항상 선수고요. 선수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선수가 안 된다면 늘거나 바깥쪽으로 젖히는 게 부분적으로는 정수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움직이겠다는 뜻인가요? 바로 움직이기엔 너무 무거워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좀 백이 무리한 전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CM인 6단 이번 7국에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 농담 삼아 얘기하면 용가리 통뼈 같은 수예요. 일본 바둑도 싸울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인지 지금까지 CM인 6단의 전투력은 확인해 볼 수 없었는데요. 하변부터 치열한 전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보시죠.